2026년 4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창업자가 구속영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투자자를 속인 2천억 원대 부당이득.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K-팝 업계의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을 열겠습니다. 노예계약, 착취, 그리고 쓰러져간 스타들. 그 기록입니다. K-팝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산업이 되기 전 1990년대 한국 연예기획사 시스템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습생들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 기간이 7년, 10년, 심지어 13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획사는 수익 배분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연습생은 숙식비, 트레이닝비, 의상비, 교통비까지 모든 비용이 빚으로 쌓였습니다. 데뷔를 해도 빚부터 갚아야 했어요. 히트곡을 내도 공연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었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노예계약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2005년 이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동방신기였어요.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계약 기간이 13년이었거든요. 13년. 멤버들이 계약을 맺었을 때 10대였으니까 30대가 될 때까지 묶이는 계약이었던 거예요. 소송이 2009년 시작됐고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였어요. 2009년 공정위는 연예 전속계약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대 7년, 수익 배분 기준 명시, 일방적 해지 조항 금지. 이게 한국 연예계약의 첫 번째 공식 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2010년대 들어 K-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돈의 규모가 커졌고 그만큼 업계 내부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2018년 IOI 출신 멤버 전소미가 JYP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해 워너원 출신 멤버들 일부가 소속사와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었어요. EXO 멤버 탈퇴, 위너 멤버 YG와의 분쟁, 대형 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사이의 법적 분쟁이 매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건 이름이 알려진 스타들 뿐이었어요.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들, 데뷔했지만 주목받지 못한 아이돌들. 그들은 빚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기획사가 투자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요. K-팝 업계에서 스타들의 죽음이 이어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2017년 샤이니 종현, 2019년 설리, 2019년 구하라. 이들의 죽음은 각각의 개인적 사정이 있었겠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들이 있었어요. 극심한 악플과 사이버불링, 사생활이 없는 생활, 심리적 지원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립돼 있었는지가 죽음 이후에야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종현의 유서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이돌의 내면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았어요. 나는 결국 나를 갉아먹었다. 그 말이 업계 전체를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2024년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대형 기획사 내부 구조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티스트의 권리보다 기획사의 이익이 먼저라는 구조, 투명하지 않은 수익 배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방식. 그리고 2026년 4월 창업자의 구속영장 신청.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구조의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K-팝은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BTS 월드 투어 티켓이 몇 분 만에 팔리고 한국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정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화려함 뒤에 가려진 기록들이 아직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크레코드는
그 기록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봉인된 기록을 가져올게요.